인벤터 파라메트릭 모델링 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처 기반의 파라메트릭 솔리드 모델링 기법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피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단순한 그 모델링 방식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특징을 형상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을 피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피처는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핸들링을 하고, 그렇게 매개 변수를 가지고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피처들의 종류가 스케치로 작성한 피처, 그 다음에 배치된 피처, 뭐 구멍이라든지 못깎기라든지 못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 피처, 작업 평면, 작업 축, 작업 점과 같은 그러한 피처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피처라고 하는데, 이 피처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그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핸들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가 구속 조건에 들어가는 치수를 가지고 구속하는, 말 그대로 변수, 숫자이기 때문에 치수 구속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치수를 통해서 형태도 구속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치수를 가지고 제어하는 게 형태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선이다 그러면 선의 시작점도 XY라는 좌표가 있고 선의 끝점도 XY라는 좌표가 있는데, 어차피 그 좌표라는 게 치수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형태를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NG 선이 나왔습니다. 이 선박은 국내에 굴지의 그 조선업체에서 제작한 LNG 선이에요. LNG라 하면은 뭐 액화 천연 가스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LNG 선이 액화 가스가 상당히 고압이기 때문에 운송을 위해서 동그란 구 형태로 된 어떤 그런 그 탱크를 이용을 해서 운송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동그란 구 형태로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이제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형태로 어떤 이런 그 탱크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또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예전에 제가 이 LNG 선에 LNG 탱크 여기를 감싸는 이 보온재가 있습니다. 보온재 박스. 그거를 설계하는 방식을 이제 쓸 때 이제 매개 변수를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파라미트릭 방식으로 이제 한 거죠. 이게 왜 파라미터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이 위쪽에서 보셨던 그림처럼 그냥 정사각형이 아니라 단면이 일종의 팔각형인데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온 박스가 측벽에 붙을 때마다 이런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구현을 할 때 레이아웃 설계 기법을 썼습니다.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전개도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략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뭐 건물, 내가 어떤 방에 가구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방의 사이즈 최대 외곽을 그려놓고 어떤 구획을 정해놓고 작업들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이 박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 인자들을 정립을 했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거는 그 XYG라는 가로 세로 높이라는 어떤 한정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유기적으로 이런 그 XYG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내부의 뭐 홀의 간격이라든지 칸막이의 어떤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절로 조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레이아웃 설계 기법을 썼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전체 폭 1170이라는 폭이 예를 들어서 뭐 900으로 줄거나 아니면 1200으로 늘어나거나 할 때 이런 부재의 간격이나 수량들을 이제 어떤 설계 조건에 따라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뭐 변수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웨비나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변수라고 해서 숫자들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함수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그 삼각함수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함수들 중에서 뭐 플로어라든가 세일이라든지 라운드 이런 함수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어떤 이런 함수 뒤에 어떤 값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현재 값보다 작은 정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35.7이다 그러면 35.7보다 작은 정수니까 35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세일이라고 넣고 똑같이 35.7 입력했으면은 36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라운드는 이제 4, 4, 5의 형태로 해서 35.4면 35로 나오고 35.6이면 뭐 36으로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게 변환하게끔 하는 뭐 이러한 그 함수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예로 들어놓은 그 매개 변수 창에다가 넣어놓은 함수를 보면 플로우라는 함수를 넣고 나머지 값들은 뭐냐면은 변수명이에요. 이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변수명. 이 변수명에 대해서도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보셨던 박스보다는 이 지금 보시는 이 박스가 조금 치수가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수와 그리고 매개 변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나가게 되면 이렇게 단순하게 2D 스케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3D 형태로 스케치를 해서 각각의 부품들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어지게끔 메인 변수들에 의해서 자동으로 변경이 되어지게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매개 변수, 제가 위키해시라는 데서 한번 긁어와 봤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변수, 그러니까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인위적으로 변해요. 그 조건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그 변수를 모델링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파라미터가 아닌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면 이런 그 치수값들을 변수화해서 이런 형상, 이런 그 구속을 통한 치수 구속이나 기하 구속을 통해서 형상을 제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파라메트릭 모델링이고요. 자, 그러면 그 매개 변수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선박 보여드렸죠, 사진으로. 네, 그 선박을 이제 내부 부분, 이 탱크 부분만 보시게 되면, LNG 탱크 부분만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측벽에 이렇게 보온 단열재 박스가 잔뜩 이렇게 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자, 제가 안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와 봤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 앞에 보이는 게 바로, 아이고, 사람이거든요. 엄청나게 공간이 넓죠, 그죠? 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실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 여기에 측벽에 붙는 박스 하나하나가 이제 뭐 몇만 개까지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드리느라고 여기 박스 형태들 보여드렸고요. 네, 여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라고 하면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스케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스케치할 때 치수들을 입력을 할 겁니다. 제가 일부러 몇 개를 이렇게 입력을 먼저 해놔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치수 명령으로 여기도 입력할 게 있을까? 뭐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는 당연히 치수값이 있으니까 참조 치수 형태로 이렇게 가로쳐서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그 치수들인데 제가 지금 치수를 쭉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매개 변수라는 관리에 있는 매개 변수 명령어를 한번 눌러보면 모형에 있는 매개 변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D0는 스케치 1에서 D3에 사용이 됐고 값은 방정식은 4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단순하게 값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방정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여기에 보시면 그 8.4라는 치수가 있는데요. 이 치수 값은 제가 8.4라고 입력을 한 게 아니에요. 자, D1 곱하기 0.6 U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UL의 의미는 유닛 레스, 단위가 없다 이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14를 더블 클릭해 보면은 얘는 자, 변수명이 D1이에요. 그리고 치수값이 13m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수는 자, D1에다가 0.6을 곱한 값이 치수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D1 치수값을 14가 아니라 20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20에 0.6인 0.6을 곱한 12가 치수가 되어지겠죠. 이것이 이제 얘는 변하지 않는 정수고 얘는 변수인 거죠. 그죠? 상태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 의해서 변수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형상의 위치나 사이즈나 형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개 변수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치수를 이렇게 넣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20 뭐 이렇게 나오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fx라고 나오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매개 변수가 수식이 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이쪽에 삼각형 부분도 보면
자, 예전에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이런 그 CAD가 없었을 때는 이 높이 값을 구하려면은 공학 계산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두드려서 값을 구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한번 이 치수를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이 치수 값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일단 이 거리는 나와 있고 여기에 내가 각도 값만 예를 들어서 뭐 20으로 넣으면 이 치수 값은 그냥 알아서 나오는 값이에요. 그죠? 저절로. 네. 21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값이 저절로 변경이 되어지죠. 그래서 굳이 이 치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 함수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잠깐 보시면은 21도일 때 5.758 나왔죠. 그죠? 그럼 제가 지우고 일부러 각도를 줄인 다음에 제가 이 치수 값을 넣을 때 얘 곱하기 탄젠트 21도 이렇게 하면 아까 값이 이렇게 나오죠. 5.758이. 여기 이제 확인을 해보면 21도 값이 정확하게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치수를 계산을 하고자 할 때 뭐 공학계산기 사용하지 않고 이 치수 입력 창에서 이렇게 수식을 넣어주면 그대로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었냐 하면 자, 인벤터 도움말에 보면 매개 변수라고 있습니다. 인벤터 도움말 창에서 여기서 매개 변수라고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움말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움말의 형태를 쭉 보면 매개 변수의 유형이 뭐가 들어가느냐, 모형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 사용자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 링크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 이 링크는 뭐냐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따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인벤터의 매개 변수 데이터 유형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 머릿말, 대수학, 연산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4층 연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함수 아니면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별도의 계산 없이 이러한 치수들을 곧바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실제 사례를 이걸 또 복잡하게 보여드리기는 조금 시간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한정적이어 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45라는 치수도 55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 치수가 같이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죠? 38.5로. 얘도 역시 이 위치수 D0에 0.7 값을 쓰게끔 해놨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이 어떤 그 값 자체는 뭐 연관돼서 움직이는 값들이 있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돌출을 하시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치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치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식이 들어갔다라고 포함된 것이 있어요. 이 치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나 몰라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 빈 영역, 모형 공간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치수 화면 표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얘가 공차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값으로 바꿔보면 값만 보입니다. 그죠? 값들만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름으로 바꿔보면은 치수의 이름이에요. 치수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아까 그 매개 변수에 보면 이렇게 D0, D1 이렇게 붙는데 이게 사실 치수의 이름이기도 하고 매개 변수의 이름이기도 해요. D0. 이 치수는 D0죠. 그래서 아까 이 D3는 어떻게 나왔냐? D0 곱하기 0.7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D2는 D1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쫓아가고 혹여라도 이 D1에 대해서 뭐 높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죠? 그리고 빠져나가서 보면 여기도 보면은 하이트라고 바뀌어 있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네. 잘못 눌렀어요. 죄송해요. 매개 변수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변경한다고 해서 그걸 활용했던 부분도 같이 바꿔주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네 여기 디제로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칠까요? 랭스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도 랭스라고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의 이름은 그대로 변경되는 게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요거는 화면이 업데이트 안 돼서 그런데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름이 아니라 표현식으로 볼게요. 표현식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랭스는 그냥 55라는 치수값을 넣고 그 다음에 D3는 랭스 곱하기 0.7 UL 이런 어떤 수식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수식으로 이 치수값을 넣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차라는 부분은 정면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55라는 치수에 대해서는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0.2라는 공차가 있네요. 이 공차를 제가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인벤터에도 톨러런스 어널리시스가 있듯이 이 공차가 누적돼서 잘못 쌓이면은 나는 정확하게 공차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립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스케치할 때 치수를 넣으면서 여기다가 공차를 넣을 수 있어요. 치수 특성으로 들어왔는데 기본값이 아니라 편차로 해서 얘는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제로로 해서 공차를 넣는데 여기는 공칭이라고 해서 그냥 실제 나와 있는 20이란 치수 그대로 보이게 해놓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하나씩 볼게요. 자 20 그대로죠. 여기서 제가 거리를 재볼게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당연히 20이 나오겠지. 네 맞습니다. 20이 나와요. 근데 이 치수에 대해서 제가 여기는 플러스 공차 최대 크기로 세팅을 해라 라고 적용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측정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업데이트가 안 됐다. 네. 자,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20.1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 치수 특성에서 이번에는 중간값을 해보겠습니다. 중간 얼마일까요? 아마 이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재보면 20.05가 나오죠. 제로에서 플러스 0.1, 그 사이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치수들이 현재 있는 공차도 보여줘라 그 얘기입니다. 정확한 값은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자 이렇게 나오죠. 20.05 제가 치수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줬나요? 중간값을 선택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수의 화면에 보는 형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됩니다. 치수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볼 건지, 공차로 볼 건지, 값으로만 볼 건지. 기본값은 아마 공차로 돼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표현식이나 여러 가지로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매개 변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정말 그냥 개념 형태로만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화면 표시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트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즘은 이 엑셀 테이블을 쓰지는 않는데 한번 개념적으로 뭐 그간의 뭐 히스토리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전혀 안 쓰이는 기능은 아니고 현재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매개 변수는 닫도록 하고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뭐 단순하게 한다고 하면서 지금 파트가 아닌 어셈블리를 열었는데요. 여기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 보온하는 단열 박스입니다. 다만 얘를 가시성을 좀 끄고 안쪽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각각의 칸막이가 있고 이 안에 보온재를 충진해가지고 이제 덮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재밌게도 어셈블리 트리에 보시면은 서드 파티라고 해서 엑셀 파일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엄밀하게는 얘는 어디에 있냐 하면 매개 변수 명령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 길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엑셀 파일을 매개 변수로 테이블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링크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보면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해서 링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벤터의 파일도 링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벤터의 파일은 어떻게 링크를 하지? 네, 그거는 당연하게도 모델링을 할 때 이런 매개 변수가 들어가잖아요. 이 매개 변수를 다른 파일에도 갖다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인벤터 파일도 링크로 걸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자, 이 박스는요, 지금 보시면은 타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에 업무하시다 보면은, 어떤 이런 기종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길이가 1200, 942, 748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타입 3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00인 거 보니까. 제가 타입 1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위스라는 폭이 748로 변경이 되어졌고, 프레임 어레인지 넘버, 즉 배열 개수가 4개로 줄었네요. 다시 볼까요? 7개에서 4개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을 저장을 합니다. 자, 엑셀을 저장을 했더니 자, 인벤터에 변화가 있죠. 자, 뭐냐 하면 바로 번개 표시. 자,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다라고 표시가 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업데이트 해야죠. 클릭. 바로 줄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박스의 이 폭 자체가 1200에서 748로 줄어들었고 안에 들어가는 그 경막이 4개로 줄은 거예요. 7개에서. 재밌어요. 자, 이번에는 타입 2로 한번 바꿔볼게요. 2는 940으로 변경이 되어지고 5개로 되네요. 역시 바꿨을 때는 얘는 아무런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이 엑셀을 저장을 하면 네, 또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죠. 자, 업데이트.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자, 어때요? 재밌죠? 엑셀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엑셀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뭔가 값이 있고 파트에 대해서 width, depth, height, 뭐 thick, 10, 20, 3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피치랑 프레임 어레이 넘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보면은 패턴을 편집 들어가 보면 여기에 있네 이렇게 그죠? 열 개수 5개 프레임 어레인지 넘버가 5개로 돼 있고 프레임 어레인지 피치가 161.6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재밌다. 얘를 그럼 150으로 하면 어떨까? 바꿔놓고 저장을 하면은 역시 네 업데이트 네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설계의 규칙에 의해서 변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상한 배치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엑셀하고 연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엑셀 파일의 변수명 다시 보시고요. 매개 변수 여기서 링크로 해서 이 파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 보이시는 width, depth, height 지금 여기 제가 인위적으로 변경한 프레임 피치도 150으로 여기 께 그대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물고 들어와서 이 변수들을 사용한 여기에 프레임 피치, 프레임 어레인지 넘버 여기 있죠. 그죠? 현재 어셈블리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남았죠 아마? I 파트 한번 보죠. 지금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매개 변수를 그 부품이나 조립품에서 직접 핸들링 하는 거 보여드렸고 엑셀 파일로 연동해서 핸들링 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근데 특정 매개 변수는 연관돼서 움직여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은 영향 없이 좀 있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하나 일종의 브라켓인데요. 이건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네이버에 퓨전 360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재밌게 진행을 해보라고 이런 그 과제 연습 도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참고를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32홀의 센터의 어떤 높이가 64, 그것이 45로 바뀌면서 각도는 또 45도에서 55도로 변경이 되는 뭐 이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부품이지만은 뭐로 시리즈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 타입, B 타입 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통상 보통 이렇게들 하실 거예요. 하나 모델링해서 저장하고 세이브 에즈 아니면 카피한 다음에 두 번째 거를 값을 바꿔서 업데이트해서 저장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겁니다. 물론 뭐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 시리즈물인데 뭐 타입 A, 타입 B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파일로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스케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이 64하고 45가 어떻다 그랬죠? 45, 55로 변경이 되네요. 이 관리 탭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아이파트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아이파트 작성. 네.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근데 여기에 들어와야 될 치수 64랑 각도 45도를 여기서 좀 찾기가 구분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얘가 얼마인지 치수 이렇게 봐야 되겠다. 표현식으로 봐서요. D6이랑 D7이네요. 그러면 D6은 제가 이름을 센터 거리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센터에 대한 각도다. 이렇게 한번 해놓을게요. 바꿨어요. 종료. 이거는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아이파트 작성을 누르니까 좋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D0, D1, D2라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변수명을 줬을 때는 아까 테이블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특정하게 이름을 바꿔주니까 인벤터가 이걸 가지고 뭔가 핸들링을 하려나 보다 라고 인지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 줬어요. 좋네요. 그래서 행삽입. 제가 지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겁니다. 행삽입. 자, 멤버 1번, 2번이라고 지금 들어갔어요. 자동으로. 부품명이 PH1으로 끝나는데 그 뒤에 010이라고 멤버가 들어가고 아까 여기 제가 얼마를 그랬죠? 얘가 45. 그죠? 그리고 각도는 이제 55도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확인. 그랬더니 여기 트리 구조에 테이블이 생겼어요. 테이블이. 그리고 부품의 아이콘도 변경이 됐네요. 그죠? 부품 아이콘이랑 스프레드 시트 모양이랑 같이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자, 테이블에서 지금 1번인데 2번으로 더블 클릭. 좋네요. 네. 이렇게 시리즈물을 만드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활용을 할 만큼 좀 매력적인 기능으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통상 그 2D로 도면을 그리거나 아니면 3D 모델링을 하지만 그냥 오토캐드에서 이런 CSG 방식으로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거 하나 변경하기가 무지 오래 걸려요. 자, 인벤터는 이렇게 해서 모델링하고 얘 그려진 2D 도면 뽑아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만 하면은 도면들이 따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의 그 IDW 안에다가 한 장은 타입 1, 한 장은 타입 2 이렇게 해서 도면을 두 개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훨씬 편하게 작업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설계 업무에 좀 집중하고 이런 단순 반복 작업, 그 다음에 불필요한데 이렇게 좀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 파트까지 보셨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인벤터의 기능 중에서 I 로직이라고 있습니다. I 로직. 자, 이게 예전 같으면은 별도로 판매가 되는 어떤 이런 그 프로그래밍 툴 자체가 인벤터 안에서는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초반에 매개 변수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매개 변수를 엑셀 테이블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iPart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으로 보면은 뭐 엑셀 테이블이랑 뭐 비슷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그 iPart 기능을 활용을 해서 모델들을 변경을 하고 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iLogic을 통해서 일종의 설계 자동화를 좀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매개 변수만 가지고도 박스의 다양한 형태들을 변경하는 것을 보셨어요. 다시 한번 뭐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셨던 좀 경사진, 네, 경사가 져 있는 단열 박스인데 여기에 부품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전혀 다른 이 부품들을 열어보면 여기에 하나같이 메인 프레임이라는 부품 자체가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메인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뭐 열어보죠. 열어보면 이렇게 스케치로만 대략 만들어진 하나의 부품 파일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보셨던 많은 그 매개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제가 각도가 45도로 되어 있는데 얘를 60도로 변경을 했을 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부품 자체를 다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이 어셈블리 쪽을 보게 되면 자, 이 어셈블리들에는 이 45도로 커팅된 각도에 맞춰 가지고 이 위에 있는 판자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스테이플러를 3개 박아 놓고 위쪽에는 뭐 4개를 이렇게 박아 놨어요. 여기도 어떤 이 스테이플러를 고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오른쪽에서는 최소 몇 미리 이상 떨어졌을 때 스테이플러 박아야 되고 이 오른쪽에서는 최소 몇 미리서부터 얼마 간격으로 스테이플러를 박아야 된다. 이런 규격들이 다 있겠죠. 근데 각도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다른 모양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네, 바뀐 거에 따라서 이런 부재의 형상이나 길이나 그런 것들도 변경이 되어지지만요. 아까 보셨던 스테이플러가 3개에서 지금 5개로 이렇게 늘어났죠.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설계 자동화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스케치를 복잡하게 한 부품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매개 변수도 상당히 막 복잡하게 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작업들이 뭐 그렇게 간단치만은 사실은 않아요. 그래서 인벤터가 좀 더 쉽게 작업을 하게끔 한 것이 바로 이 I 로직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또 뭐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파라미터 매개 변수랑 뭐 엑셀 테이블이랑 아이파트 활용하는 거를 뭐 학습하시는 거나 아이로직을 학습하시는 거나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그 샘플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Q&A를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어떤 이런 그 탱크를 받쳐주는 이런 프레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각종 그 규칙들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써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이 되는 건 이런 매개 변수를 이렇게 끌어다가 쓴다든지 그러한 방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여러 개의 그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런 하나의 양식에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은 지금 이 양식은 어떤 거냐 하면 도면을 생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드로잉 파일들을 개별적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모든 도면들을 저장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그 일종의 뭐 얼핏 봐서는 별도의 서드파티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단순 반복 작업이라든지 어떤 정형화된 작업들을 할 때는 이렇게 아이로직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고 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직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이렇게 좀 고려해서 나중에 인벤터 기술 웨비나 시리즈 중에 하나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